이렇게 해서 내 영혼 속에 뿌려진 도덕이 나의 불행과 더불어 싹트기 시작했다. 이러한 덕성은 일찍이 독서에 의한 연구에 의해 길러진 것으로 그 꽃을 피우기 위한 유인이 될 역경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타산을 떠난 이때의 마음가짐의 최초의 성과는 내 지위를 앗아간 사나이에 대한 증오와 질투를 내 마음속에서 깨끗이 아주 없애버리는 일이었다. 그뿐인가 내가 바란 것, 더구나 마음으로 바란 것은 이 젊은이와 친하게 되고 그 인간을 둬야 하며 그의 교육에 진력하며 그의 행복을 자각하게 하고 가능하면 그 행복에 갚할 만큼 만들고 싶은, 즉 일찍이 끌려도 아내가 같은 입장에서 내게 해준 것과 같은 일을 이 젊은이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인물이 비교가 된다면 이번 경우는 이야기가 안 되었다. 상냥한 면과 지식 면에서 아내보다 나은 나는 냉정과 끈기 면에선 못했다. 또 무사히 끝을 마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 사람을 위압하는 성격의 힘이란 것이 내게는 없었다. 거기에 아내가 내게서 발견한 가지가지 장점은 이 젊은이에게선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유순, 애착, 감사, 특히 신세에 지겠다는 감정, 그 신세를 훌륭히 살리고 싶어하는 열망, 그런 것들이 모조리 이 사나이에게는 없었다. 인간을 도야시켜 주려 하고 있는 바로 그 상대에게는 내가 헛소리만 짓거리는 귀찮은 현학자로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뿐인가 도리어 자신은 이 집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라고 자부까지 하고 있었다. 그리고 떠들어대는 것이 살림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내 너절한 책들이 아무리 무더기로 있어도 그의 도끼나 곡괭이의 무한한 효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점에서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태도는 가짜나서 웃음이 터질 지경이었다. 농부들에게는 그들은 피우는 시골 귀족으로 자처하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그 짓을 내게도 하게 되고 끝판에는 엄마에게까지 하게 되었다. 뱅상리더라는 이름은 그다지 귀족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대신 머슈드 꾸르띠우라 행세했다. 그가 결혼한 사보와의 남쪽에 있는 모리엔너 지방에서도 그는 이 새로운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마침내 이 명사가 집안을 혼자 휘두르게 되어 그는 집안의 가장 격이었고 나는 사실 존재도 없었다. 내가 잘못 그의 기분을 상하면 그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것은 엄마였지 내가 아니었으므로 엄마를 욕되지 않으려는 염려 때문에 나는 더욱 얌전해져서 그가 무슨 소리를 하든 고분고분했다. 그가 그의 일 가운데서 가장 자랑으로 아는 장작을 패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묵묵히 장성처럼 서서 한가한 듯이 구경을 하며 그의 사내다운 솜씨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내는 그래도 형편없는 악당은 아니었다. 그도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게도 반감은 갖지 않고 있었다. 독불 장군처럼 설치는 귀해를 틈타 이야기를 걸면 자기는 쓸모없는 바보라고 솔직히 시인하며 꽤 온순하게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뒤라고 해서 바보짓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식견이 매우 좁고 취미가 아주 저속해서 그에게 도리를 설명해 주기도 곤란하고 게다가 즐거움을 같이 나누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매력에 넘치는 여성을 소유하고 있는 위에 나이 먹고 붉은 빛깔의 머리에 이가 빠진 하녀에게 손을 댔다. 엄마는 이 여자의 일하는 것이 지저분한데도 속을 석욕하면서
잠자코 참고 있었다. 나는 그의 그런 새로운 사실을 눈치채고 몹시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달리 눈치챈 것이 한층 강한 충격을 주어 지금까지 있었던 어느 것보다도 더 깊은 실망과 낙담 속에 나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내게 대한 엄마의 냉담이었다. 내가 내 스스로 밀고 나갔고 그녀가 동의한 것처럼 돼버린 금욕은 여성으로서는 비록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어떠했든 간에 내심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의 하나였다. 여자 자신이 금욕해야 한다는 결과에서보다도 오히려 여자를 소유하는 것에 남자들이 무관심하게 된다는 그것이 여자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가장 사려 깊고 가장 철학적인 가장 육감에 담담한 여성을 예로 들어보자. 남자에게 아주 관심이 없는 그러한 여자의 경우라도 그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남자의 죄는 그 여자를 향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경우 남자가 잠자코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토록 자연스럽고 그토록 강렬했던 그녀의 공감도 미덕과 애착과 존경과의 동기에서 나온 내 금욕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서 완전히 냉각해버렸을 정도이니까. 이때부터 나는 항상 내 마음의 가장 유쾌한 즐거움이었던 그 마음과 마음과의 친미를 그녀에게서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녀석에게 뭔가 불평이라도 있기 전에는 그녀는 내게로 와서 흉금을 털어놓는 일이 없었다. 그들 둘 사이가 원만할 때는 나는 거의 그녀의 속에 있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점점 나를 도외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내가 그 자리로 가면 싫은 얼굴은 하지 않으나 이제는 나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녀를 만나지 않고 며칠을 지낸다 해도 역시 그녀는 그걸 마음에 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느 사이에 이 집에서 고립되어 외톨박이가 되어 있는 자신을 느끼게 됐다. 전에는 내가 이 집의 넋이었고 말하자면 나와 집과의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나였다. 그 내가 점점 집안에 있는 일체에서 또 집에 사는 사람들로부터도 떨어져 나가려는 습관이 들게 됐다. 끊일 줄 모르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책과 함께 틀어박히기도 하고 혹은 숲속으로 가서 실컷 한숨을 지으며 울기도 했다. 곧 그런 생활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처럼 정다웠던 사람의 얼굴을 눈앞에 보면서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사실이 내 고뇌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차라리 그녀의 얼굴을 안 보기로 한다면 떨어져 있는 것도 그다지 고통스럽게는 느껴지지 않으리라 생각되었다. 나는 그녀의 집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한 편의를 보아주었다. 그로노블의 대방 부인이라는 그녀의 친구가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리옹의 대법관인 마블리 씨의 친구였다. 대방 씨는 내가 마블리 씨의 어린애들의 교육을 돌봐줄 것을 권했다. 나는 그것을 승낙하고 리옹으로 떠났다. 전 같으면 헤어진다고 생각만 해도 죽을 것만 같이 괴로웠는데 지금은 미련도 남지 않거니와 섭섭한 느낌마저 거의 없었다. 가정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은 대개 갖춰 있었다. 또 재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블리 씨의 집에서 보낸 1년 동안에 그런 지나친 생각에서 완전히 깨어나고 말았다. 만일 분통이 터지는 일만 없었던들 온순한 성질을 타고난 내게는 이 직업이 적당해서리라. 만사가 순조로워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가르침 보람을 보는 동안은 나도 천사와 같았었지만 여러 가지 일이 역경에 처하면 나도 악마같이 돼버렸다. 학생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면 무심 중 화가 치밀었다.
상대가 악이라도 품는다면 죽였을지도 모른다. 이래서는 그들을 학문이나 절제 있는 인간으로는 만들 수 없었다. 내가 맡은 학생은 두 사람으로 아주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다. 하나는 8살에서 9살이 되는 사내아이로 생뜨말이라고 부르며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제법 지혜롭고 두뇌도 꽤 명석했으며 까불고 익살맞은 장난꾸러기로 곧잘 재미있는 장난을 쳤다. 이보다 나이가 아래인 아이는 꽁띠야끄라고 하며 좀 지능이 모자라는 아이로 쓸데없는 장난만 하였다. 노새처럼 외고집인 데다 무엇 하나 알지 못했다. 이런 두 골칫덩어리를 놓고 가르쳐야 하는 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짐작이 가시리라. 참을성 있게 냉정히 했더라면 혹은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을성도 없고 침착하지도 못해서 조금도 성과가 오르지 못했다. 아이들은 버릇이 몹시 나빠져가고 있었다. 나로서는 정성을 다해 가르쳐 주었건만 기분에 기복이 있었다. 특히 신중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대해 3가지 무기밖에 쓸 줄을 몰랐다. 아이들에겐 항상 무익하고 해로운 감정과 잔소리와 성급함의 3가지였다. 어떤 때는 생뜨마리에 대해 나 자신 감동한 나머지 울어버리고 말았다. 실은 이 아이를 감동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마치 어린애들에게 참다운 감동을 이해할 힘이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이 아이에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무척 고심을 했다. 마침 그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힘이 있는 것처럼 그는 가끔 몹시 이유를 따지며 말을 하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판단력이 좋을 거라고 그대로 믿어버렸다. 어린 꽁띠야끄는 한층 더 골칫거리였다.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아무 것에도 감동을 받지 않고 어지간해서 꼼짝도 않는 고집장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